네, 오라경제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예타 구비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게 됐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다 해야 됩니까? 그럼요. 국가재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 예. 예, 거기에 법과 시행령 각각 규정을 두고 있어요. 국가가 돈을 넣는 사업, 예. 쉽게 말하면 예.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를 반드시 거치더라. 그러면 시뮬레이션 같은 건가요? 시뮬레이션도 포함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경제성, 예. 그리고 정책성. 정책성이라는 거에는 경제성은 뭐 아시겠죠? 이게 돈을 이만큼 넣었는데 코스트하고 베네핏 따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과 지금 베네핏이라고 했으니까 편익. 예. 그다음에 또 하나 개념이 있어요. 수익이라는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효과. effectiveness 영어로. 예. 비용과 효과. 이걸 따져보는 게 이제 그쪽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책성이라는 거에는 환경 오염 가능성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죠. 예.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균형 발전이라는 이제 이거는 네. 정무적인 요인이 많이 가미가 돼 있죠. 종합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니까. 이 세 가지를 밴드를 정해놓고 예. 이제 가중치를 둡니다. 어떤 때는 경제성이 50%까지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예. 나머지 두 개가 20, 3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경제성이 뭐 40 정도 되고 균형 발전 같은 게 훨씬 더 40까지 올라와서 가중치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99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제 기억하시죠? 97년, 98년 우리가 흥청망청해서 거의 국고가 뭐 바닥이 나고 외환보유액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바닥이 나고 IMF의 구제금융이라는 지원을 받고 나서 IMF의 깡드 씨라는 총재가 거의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쥐다시피 했잖아요. 총독이었죠. 뭐. 총독이었죠. 그때 우리에게 가해진 압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재정도 건전하게 운영을 해라.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방법 중에 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를 끼워 넣었어요. 예. 또 하나 이제 윤석열 정부 최근 들어서 내놓은 전가의 보도 같은 게 뭐냐면 재정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익숙해져 있는 개념, 국가 채무 비율이라고 그러잖아요. GDP 대비해서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이 총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우리는 지금 51% 되거든요. OECD 국가 평균 한 110% 정도 돼요. 우리가 한 절반 정도 되고 일본은 이게 230% 이렇게까지 가 있어요. 이 재정 준칙이라는 거를 엄격하게 통제를 하면 재정 건전성이 조금 더 나아지잖아요. 이걸 법으로 강제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로 무분별하게 개발 사업 또는 뭐 개발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요. R&D 사업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해야 정말 몇 조가 들어가는 큰 사업들이 실패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런 조사 없이 덜썩했다가 나중에 잘못이 발견되면 그만한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어놨는데 별로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광주에 그 화정지구 아파트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거 허무는 데만 또 엄청난 비용이 들더라고요. 또 다시 지어서 입주하려면 2025년이 넘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 짓는 데 들어간 비용 고스란히 또 다시 허무는 비용 또 새로 짓는 비용 또 뭐 어디 쪽이에요? 거북선을 또 뭐 만들었다가 또 그거 이제 또 다 고물되고 자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건데 그런데 이제 거북선 얘기를 하셨으니까 딱 비교가 정말 되기 좋은 거죠. 거북선 같은 거는 아마 총 비용이 100억 아래로 들었을 거예요. 몇십억 들었어요. 몇십억 들었겠죠. 모든 국가 사업을 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500억 이상의 규모. 그 중에
재정에서 투입되는 게 300억 이상 되는 이 사업만 합니다. 조건이 근데 그렇게 이런 돼 있군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익숙해져 있는 도로 뭐 이런 SOC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아동수당 지급 같은 것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예. 그게 얼마나 효과와 편익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런 걸 따지는데요. 그러면 예비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타당성 조사도 있어요. 국가 사업에는 예. 타당성 조사는 각 해당 부처가 그걸 다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하는 게 타당성 조사고요.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을 따진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도 예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에만 들어간 돈이 뭐 25억에서 많게는 한 90억까지 들어간 걸로 왜 차이가 나죠? 추산이 됩니다. 뭐 시기나 아니면 뭐 어디까지를 다 포함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 통상 이런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발주를 하거든요. 그걸 다 총괄을 해요. 기획재정부가 둘로 크게 나눠놨습니다. 이런 SOC 사업 같은 거는 KDI라는 연구기관이 있잖아요.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합니다. KDI 산하에 공공 투자관리센터라는 전문적인 센터를 운영해가지고 여기에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또 국책연구원이 있거든요. 여기도 같이 활용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R&D 사업, 연구개발 사업은 과학기술부 산하에 또 이걸 전담하는 연구센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군데서 이걸 담당을 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백지화를 시켜버리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비용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함몰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비용은 누가 물어내는 이제 거죠? 국고에서 그거는 결국은 소진이 된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게 왜 이렇게 백지화 됨으로써 이 비용마저도 날리게 했다면 이거에 대한 책임 물어야죠. 책임 물어야죠. 감사원이 예. 감사 나서야 되고 그다음에 해당 부처에 왜 이런 합리적인 사유, 합당한 사유가 있었느냐를 따져야죠. 그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노선 지금 아직 발표가 된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 스픽스 TV 같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문제 제기된 게 지금 여론을 들끓게 만드니까 발표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수정안이라는 걸 하려고 했다가 지금 접었잖아요. 예. 그럼 이 수정안이라는 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해도 되느냐? 이게 지금 논란의 해야죠. 중심에 서 있어요. 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재정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이걸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법의 시행령에 보면요. 수정된 사업 예. 또는 막상 사업을 하다가 추가로 비용이 들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드는 경우 전체 잡혀놓은 당초 예산의 10에서 20% 정도까지 늘어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이 강상면이라는 곳으로 노선을 빼는 거, 예. 이거는 비용이 얼마가 더 드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지금 여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가 더 든다, 덜 든다 그런 논란이 있는 거군요. 국토부는 억지로 지금 덜 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0.8% 정도만 늘어났다라고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는 큰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하남 IC, 하남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예. 하남 IC의 건설 비용이 한 820억 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비용은 국토부는 쏙 빼고 강상면으로 양서면이 아니라 강상면으로 오는 거 이것만으로 추가된 비용은 0.8%밖에 안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10에서 20% 사이 정도의 비용이 증가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가 이런 억지를 부리다가 전면 백지화라는 더 큰 억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또 이 국토부가 지금 내놓는 자료들이 말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예. 노컷뉴스가 보도한 건데요, 단독으로. 양평 고속도로 교통량을 이렇게 분석을 딱 한 걸 봤는데 네네네.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를 딱 보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으로 고속도로 개통했을 때 고속도로 일일 평균 교통량이 22,557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타안으로 개통하면 양평 구간이 15,834대밖에 안 되니까 강상면이 당연히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모양인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안 노선에 강화 IC 설치가 반영이 됐는데 예타안에는 IC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를 해야지. 그렇죠. 그걸 싹 빼놓고 이것만 딱 내놓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뭘 푸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를 빼놓고 푸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똑같은 비교가 되겠습니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아까 경제성에서 비용 대비 편익, 영어로 얘기하면 코스트와 베네핏 분석을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1이 만점이라면 0.5를 넘기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이제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에 포함이 됩니다만 예타를 면제한 사업들이 각 정부마다 있죠. 많습니다. 예. 특히 문재인 정부는 120조 정도 예. 됐어요. 그게 얼핏 보면 이 정치 논리로 그냥 밀어붙인 걸로 돼 있는데 정말 사연이 많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비용 대비 편익, 그다음 제가 아까 비용 대비 효과라는 그 개념도 써먹는다 그랬잖아요. 이걸 원칙대로 다 적용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고속 전철이나 또는 고속도로 같은 걸 놓을 때 100만 이상 인구가 있는 도시가 중간에 2개, 3개가 없으면 절대로 이 수치가 0.5 이상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요라는 게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노컷뉴스가 정말 잘 지적을 했는데요. 국토부가 그렇게 강상면으로 올 경우에 뭐 연간 뭐 2만 몇천 대라고 그랬나요? 연간인지 뭐 월간인지 하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숫자가 수요 예측이 나오기에는 정말 엄청나게 촘촘한 조사를 해야만 가능할 정도로. 예. 그래서 이 경제성만으로 따져가지고는 이 예타를 통과하기는 참 어렵다. 그럴 때는 이제 정책적인 판단이 바로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정책적인 판단, 예. 정무적인 판단이 예. 가미가 되는 거죠. 반드시 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1+1이 2가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길게 놓고 보면 이제 그런데 예타 면제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 로비나 이런 것이 작용해서 문제가 생긴 것도 많이 있었고 우리가 그런 그게 걸 바로 봤지요. 투명성 부족의 문제인데 그거는 별개로 그렇죠. 다루면 되는 문제고요. 근데 지금 이제 예타를 끝낸 상태 아닙니까? 예. 양평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그걸 끝냈는데 그걸 갑자기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억지로 따지면요, 예타를 마친 사업 중에 특히 SOC 사업 중에 24건 가운데 11건이 비용이 더 늘어나는, 그런데도 예타를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시점이 조금 바뀌거나 종점이 조금 바뀌는, 그러니까 이번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뀌는 거에 비슷하게 해당이 되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 중에 10에서 15, 20% 증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윤경호 소장 말씀하신 자료는 예타를 시행한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신 것 같고 예. 고속도로만 놓고 보면 역대 2번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예. 이번이 20년 만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24건은 제가 말씀드린 24건은 전체 예타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예. 전체 예타 사업, 그러니까 전체 바뀐 SOC 사업 예. 중에 바뀐 SOC 사업 중에 고속도로만 비용이 놓고 늘어나는 보면 고속도로만은 딱 2건이라는 예. 거죠. 2건인데 제가 보니까 뭐 광양 쪽에 뭐 고속도로 놓는데 종점하고 시작점이 바뀌었는데 오히려 나중에 그걸 바꾼 것이 비용도 더 절감됐다. 그렇게 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0년 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의 본질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타까지 마쳤는데 왜 바뀌게 됐느냐 이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명을 해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의 박광원 원내대표 이걸 한번 들어보시죠.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이 의혹 제기를 덮기 위한 백지화 소동은 총체적 국정 난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첫째로 이 사안의 본질은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하남 양평 고속도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이 정권이 들어선 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뒤에 바뀐 것.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 얘기하는 변경된 안처럼 할 경우는 그 혼잡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나 전문가들의 제안에서 다 드러나는 일입니다. 저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박광원 원내대표의 지적에 저는 동의합니다. 예. 그 문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에 대한 국토부가 내놓은 이 보도 설명 자료. 네. 예. 그게 나온 게 2021년 4월 30일이에요. 우리가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보면 좋은데요. 예, 떴네요. 예. 저겁니다. 보도 설명 자료. 예. 시점을 보십시오. 2021년 4월 4월 30일. 30일. 예. 그때 경기도 쪽의 지역 언론 그리고 양평군 등등에서 이제 축제 분위기였어요. 예. 왜냐하면 13년 동안 추진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예타 작업만 10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설명 자료에 따르면 양서면까지 가는 거 그리고 이제 강하 IC 이게 빠져 있긴 하지만 이 강하 IC가 왜 문제 제기가 추가로 더 의견 제시가 안 됐느냐는 아마 어제 안진걸 소장이 나와서 설명을 잘 하시더만요. 당시에는 이 강하 IC를 더 추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만약에 제기가 되면 그나마 살얼음판 위를 걷듯이 겨우 통과된 이 예타 이런 상황인데 돈이 50억에서 100억까지 추가되는 거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아마 그냥 찬물을 끼얹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약간 조심성 뭐 이런 것까지 제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통과가 된 이게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한 쪽 당사자들은 그만큼 큰 의미를 갖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강상면이라는 곳으로 완전히 노선이 바뀌는 전체 사업의 55%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비용 증가라는 거는 지금 뭐 한쪽에서는 1,500억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사업비의 근 20%까지 차지할 만큼 큰 변화다. 그렇다면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런 것들도 다 건너뛰고 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확정 내지는 발표를 하려다가 지금 이 소동에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쭉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일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엘리트 관료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다 마친 이런 국책 사업을 지금 여기 보도 설명 자료 보니까 예산이 1조 7,695억이나 돼요. 예. 이렇게 큰 사업인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내부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라든지 뭔가 이런 그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원희룡 장관의 여러 말실수 중에 첫 번째 말실수가 늘공50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면 늘공들 이 사업만 계속해서 지켜봐온 이를테면 국토교통부의 도로국에서 일하는 분들 그 주변에서 이 전문적으로 이거를 다룬 분들 그분들은
왜 이걸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에 지금 일도 나서지 않고 있잖아요. 예.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불과 한 몇 개월 만에 이게 지금 바뀌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뭐 정권 바뀐 뒤로 이렇게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더 뭐 예를 들어서 지난 5월 이후부터 이게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돼 가는 이 과정 속에서 기획재정부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이렇게 바뀌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견 정도는 물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국회에서 아마 서영교 의원이 그 문제를 추경호 부총리에게 던진 걸로 제가 봤는데요. 추 부총리는 그 의견 제시가 없었다라는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엄밀히 따지고 보면 아까 이게 백지화돼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인 돈, 기타 뭐 국고가 정말 소진이 됐다면 감사원이 그것도 감사를 해야죠. 왜 기획재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나서지도 않느냐? 그다음에 그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되느냐? 이것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예 안 해.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만약에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앞으로 날아가 버린 예산에 대한 책임, 그리고 공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백지화라는 건요. 단순히 양평 군민들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백지화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라는 건 흔히 말하는 국가 백년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간선도로, 지선도로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중장기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지방도로나 국도 정도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 군민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투표를 해서 뭐 이게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에서 이게 백지화라고 얘기가 나온 거는 그건 제가 보기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고속도로를 국토의 대동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자가 스스로 동맥을 잘라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다음 정부에 가서 하세요라는 그 무책임한 얘기, 그것도 저는 그럼 다음 정부를, 그래서 제가 어느 다른 자리에서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만 다음 정부를 그러면 당기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벌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정치적인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왜 강상면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명. 예. 그다음에 강상면으로 가는 이 수정안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 그 설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의 증가 규모. 그다음에 아까 노컷뉴스가 잘 지적했듯이 수요 예측 같은 거에 비용 편익 이 분석 결과도 같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데이터들을 동원해서 내놓지 않는 한 이건 정치적인 결정밖에 안 된다. 그걸 스스로가 입증하는 거죠.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여권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우리가 일부에서 살펴봤는데요. 윤경호 소장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예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뭐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이 자체를 무효화하지 않는 한 원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던 양서면 라인에 대해서 놓고 다시 추진을 해야죠. 예. 거기에 강화 IC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비용을 더 추가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거죠. 그 양서면과 강화 IC라는 조건을 놓고 비용과 편익 수정 계산을 해서 국민을 설득시키는 수밖에 없고요.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역대 정부마다 아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경우 예. 이 사례들을 얘기했잖아요. 금액으로 따지고 건수로 따지면 전체 통계를 해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사연이 있습니다. 2019년에 비교적 큰 규모의 이 사업들을 내놨는데 그때 내놓은 사업들 중에는
남북 경협 도로 같은 것들도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면제 사유 중에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 안에 지역 균형 발전, 그다음에 재난 예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뒤에 가면 남북 경제 협력도 예. 한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공적인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단순히 공적인 부분들이 더 우선되는 거고요. 비용 효과반으로 계산하기는 힘든 부분이 그리고 있죠. 가장 결정적인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요만을 따지고 놓고 비용 편익 분석을 하면요. 서울, 대구, 부산 정도의 대도시가 연결되는 도로나 철도 이외에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 요건을 맞추는 곳이 맞습니다.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서쪽 지역에 있는 충청도와 전라도 쪽의 도시를 잇는 이 대동맥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기사에 광주에서 부산 간 고속 전철이거나 또는 항공편 놓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가 뭐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광주에서 부산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안 많은가? 왜 많지 않은가? 왜 적은가? 왜 안 가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비행기까지는 몰라도 고속전철 놓는다. 놓으면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동서화합이 좀 더 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나라 경영의 중장기 계획이에요. 지금 지방마다 공항들이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표적으로 양양공항, 무안공항, 청주공항 세 개를 국제공항으로 만들어 놨지만 유지하는데 지금 1년에 100억 이상의 비용들이 적자로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을 차라리 일본처럼 우리도 전국에 철로망을 더 촘촘하게 까는 데 썼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거는 긴 계획을 놓고 보는 어떻게 보면 국가 경영의 우리가 부재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뭐 5년 단위 정권에 어떻게 보면 폐해 이럴 수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얘기 꺼낸 이 예비 타당성 조사만으로 다시 원점으로 가면요. 이 제도만으로 1999년에 아까 도입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2000년까지 하면은 한 21, 2년 되잖아요. 21년, 1, 2년 동안에 그래도 우리가 소모될 비용을 한 166조 원 정도 아꼈다. 이런 이제 분석 자료가 있어요. 예. 그나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짬짬이로 해먹는 것도 좀 막고 그러니까 이번 양평 고속도로 이 파동도 투명성 없이 이 추진된 이거를 그나마 막으려면 이 수정된 노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죠. 그게 아니라면 원래의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노선 이걸 가지고 보완해서 다시 추진을 하는 거 그게 답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예타 가지고 윤경호 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골드님, 우리 오라경제 우등생이시죠. 아주 수업 착실하게 들으시는데 예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했던 것이 많이 해소됐어요. 다음 진도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점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 취소가 장관의 권한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직권 남용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점도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호경님, 감사원이 올바르게 감사하겠습니까? 고향 앞에 생선 맡기는 거죠. 김승준님, 홍남기 때 몇십억 늘어난다고 청와대 안건도 물리치던 그 기재부 맞습니까? 그런 의견 주셨네요. 진실된 상식님 아주 재미있는 글 주셨는데요. 예타, 화살표, 속타, 화살표, 현타, 화살표, 물타. 예,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네요. 진실된 상식님께 스픽스 글래머가 함께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픽스 이메일로 닉네임, 성함,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픽스 글래머 선크림 세트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2+2 구매하시면 손 선풍기 드리고 있는데요. 많이 구입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정어리 때
많이 모아주십시오. 지금 42만 명 넘어섰는데요. 곧 50만 만들고 100만 정어리 만들어서 깨어있는 세상 빨리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오라 경제도 10,000명 넘는 분이 계속 접속해서 봐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경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